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민 포러너 965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디어 가민 광고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민을 이제 어느 정도 대회를 나가고 참석을 하게 되면은 주변 분들이 다 삑삑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누르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가민, 아니면 뭐 코러스, 뭐 그 다음에 뭐 여타 순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한번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들어가 봤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거 저 정도 가격이면은 그냥 애플워치 쓰면 되지 않나? 스마트워치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삼성 거나 아니면은 애플워치나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도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애플워치 울트라인데요. 제가 요걸 사용하기 전에도 저는 가민 포러너 235를 사용했었는데 되게 오래된 연식이죠. 그걸 안 쓰는 친구한테 받아서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 그걸 사용하다가 이게 배터리가 많이 문제가 돼서 애플워치를 구매했었습니다. 근데 애플워치는 사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배터리가 되게 짧은데 애플워치 울트라가 나오면서 하루를 넘게 사용할 수 있고 운동으로 입력을 하면은 10시간 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풀코스 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구매를 하였고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100만원 넘었고. 근데 그때 사용할 때 이거 하나로 나는 운동도 하고 평소에도 차고 다니고 어차피 아이폰 사용하니까 잘 사용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풀코스 뛸 때까지도 사용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들어오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제가 혼자 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뛰게 되면은 요 시계랑 요 가민이랑 수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풀코스 기준으로 해서 한 200m, 300m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민이 정확한지 애플워치가 정확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 뭐다? 가민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달리기를 할 때 가민의 시계가 나오는데요. 가민의 시계와 다르게 내가 애플워치를 차고 뛰는데 페이스가 다르게 혼자 나온다 라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4분 페이스로 뛰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3분 55초라고 가민에 뜬다 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뛰기 위해서 저는 이걸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보다 가민이 훨씬 가볍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g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의 무게에 해당하는 요 가민을 결국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이 가민을 새로 구매하시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가민 포러너인데요. 이거를 초보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민 965도 있고 이제 조만간 새로운 제품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민 965, 265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기능상에서는 크게 사용하는 것들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것 중에 제가 쓰는 것, 그리고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만 빠르게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가면을 켜면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버전에 오면서 이렇게 터치도 되는데 사실 저는 터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땀이나 이런 게 묻었을 때 터치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운동할 때, 러닝할 때 이럴 때는 터치를 꺼놓기도 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먼저 왼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가볍게 요게 그 화면을 켜주거나 혹은 전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누르고 길게 누르면 꺼진다. 길게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면 꺼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올리는 거, 아래로 내리는 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여기서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거를 길게 눌러주면은 음악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아마 유튜브 뮤직도 될 겁니다. 그걸 결제하게 되면은 저는 자동 동기화 버전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목록 보면요. 제가 이거는 스포티파이에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들으면서 뛰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 추천 받아서 그냥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스타트 버튼, 그리고 멈춤 버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뒤로 가기, 혹은 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뒤로 가기 헷갈릴 때 랩 잡고 잘못 끊는 경우에다가 있는데요. 요즘 버전 오면서 취소하는 기능도 랩 했던 걸 취소하는 기능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저는 뭐 상관없이 그냥 가장 밝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러닝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설정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요 위에 걸로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네. 자, 여기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설정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성, 이게 GPS이거든요. 위성에 들어가셔갖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모드, 어떤 시기든지 상관없이 그냥 최상의 정확도로 해줍니다. 우리가 이걸 비싼 걸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GPS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스마트 모드로 해서 가장 좋은 세팅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네, 여기 센서에서 요 심박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는 요거를 꼭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대회 때 뛰는 요 러닝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에 보면요. 제가 우선 그냥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데이터 화면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화면에 저는 이렇게 랩타임을 넣어 놓습니다. 랩타임을 넣어서 첫 번째 화면부터 랩타임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페이스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랩을 끊었을 때 자동 랩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필요할 때마다 끊습니다. 그래서 그 랩 타임, 시간, 그 다음에 랩 거리, 그러니까 내가 이걸 랩을 끄는 뒤부터 얼마나 뛰었는지, 그 다음에 랩을 끄는 뒤에 페이스입니다. 이게 순간 페이스가 아니라 저는 항상 평균 페이스를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심박수.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페이스, 심박. 이게 첫 번째입니다. 랩 기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는 저로 바로 시간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맞춰서 어딘가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을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개로만도 끝나는데요. 세 번째 뭘 해주냐면요.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운동을 지금 얼마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거리, 이거는 총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평균 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뛰고 나서부터 여태까지의 평균 페이스, 그 다음에 심박,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냥 보기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심박 그래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첫 번째, 랩 기준으로 해서 시간, 거리, 페이스, 그 다음에 심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간, 거리, 페이스인데 총 시간, 총 거리, 평균 페이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저는 휴식 시간 안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끄고 나서 이제 이게 끄고 나서 이거 우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나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게 다 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은 휴식 시간 안내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것도 일부러 세팅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런 휴식 시간 관리는 요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휴식 시간 안내 기능은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냥 저는 뛰다 말고 뭐 쉬라는 내용 이런 거 잘 안 듣는 편이고요. 두 번째, 저는 어떤 걸 사용하지 않냐면요. 자동 멈춤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게 평균 페이스나 이렇게 뛰는 속도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횡단보도에 걸려서 오랫동안 멈춘다.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멈춤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동하다가 잠깐 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 멈춤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동 멈춤 기능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까지 뛰어갈 때나 이럴 때도 그냥 다 포함된 것들로 하고요. 근데 이게 스트라바에서는 알아서 제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훈련 스케줄을 얘네가 미리 제시를 해주는데, 사실 그냥 저는 그거 따라서 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따라서 뛰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리커버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말을 듣고 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뛰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하고 나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이제 보폭, 케이던스, 뭐 심박수, 그 다음에 뭐 VO2 맥스, 그 다음에 뭐 리커버리 타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이것들을, 저도 옛날에는 되게 신봉을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수직 진폭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 지나가게 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는 내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쌓인 자료의 총합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내가 그거를 뛰고 나서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총 거리, 시간, 평균 페이스, 요 정도만 챙기면 충분하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서도 아까 첫 번째 화면이 시간, 거리, 그 다음에 페이스, 요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도 순간적인 페이스는 거의 보지 않고요. 내가 랩을 끊고 나서부터 페이스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랩 기능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km마다 왜 자동으로 막 끊어주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하프 대회를 나간다 라고 하면 그냥 저는 보통 램 아예 안 끊고 통으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페이스를 딱 유지했고, 그 다음에 내가 평균 페이스를 얼마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거를 체크를 하지, 막 1km마다 내가 페이스가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걸 보면서 뛰는 것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요. 물론 내가 기록을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별로 보고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민이나 이런 애플워치나 혹은 스마트워치들이 거의 대부분 기능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저는 그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질문을 해주시냐면요. 심박이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심박이 오늘 안 올라가는데 어떤 건가요? 심박이 오늘 너무 올라가는데 어떤 건가요? 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몸의 감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피로도,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기에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포로너 이 가민 965가 정말 좋은 시계인 건 확실하거든요. 뭐 기능 뭐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요 시계를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사셨으니까 시계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계 구매하셨을 텐데요. 너무 막 여기에 몰입해서 막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얘기하거나 이걸 다 막 잘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내가 사용할 기능들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다. 그리고, 가민이나 코로스나 여타 다른 것들도 다 손토나 다 비슷비슷하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비슷하게 사용해야 같이 뛸 때 페이스가 서로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결론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경험, 애플워치 이렇게 구매했던 경험,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민까지 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러닝붐이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시계나 장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핸드폰 그 GPS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 벨트 같은 거 하고. 먼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운동이 내 몸에 있고 훈련이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이제 기록적인 욕심이 나셨을 때부터 요거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